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먹는 밥과 국, 그리고 물까지도 정말 안전한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매일 조금씩 내 몸 안으로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밥을 데우는 방법 하나쯤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집 앞에 도착하는 음식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집안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용기 정말 괜찮은 걸까? 연구에 따르면 요즘 배달 음식 용기의 대부분은 폴리프로필렌, 흔히 말하는 PP 소재입니다. 겉면에 PP라고 적혀 있는 경우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음식을 담았다고 해서 바로 수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를 숟가락으로 세게 긁어 드신 적 있으시죠? 벽면에 붙은 밥알 아까워서 긁어내는 그 행동.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반복되면 조직이 약해진 플라스틱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배달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 겉보기에는 새 것처럼 보여도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구조가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던 것이 반복 사용하면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배달 용기는 한 번 사용 후 재활용으로 보내고 재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즉석밥이나 냉동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쓰여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정부에서 허용했다는 문구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환경 호르몬이나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전자레인지의 열은 플라스틱 조직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용기를 여러 번 돌리고 그 안에서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면 점차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 도자기나 유리 그릇으로 옮겨 담는 것. 이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용기 바닥에 붙은 밥알 몇 개 긁어낼까 말까.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몇 숟가락의 아쉬움보다 장기적인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용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리콘은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의료용 재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제품은 폴리실록세인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 방식입니다. 실리콘 종이 호일을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높은 온도로 생선을 굽는 행동. 이건 연구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용법 중 하나입니다.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먹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고온에 노출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 뚜껑이나 용기 역시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닳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흠집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장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분표를 보면 폴리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흡수 자체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씻어내는 순간 그 성분들은 물을 타고 강과 바다로 흘러갑니다. 결국 환경을 거쳐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세탁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옷감의 상당수는 합성 섬유입니다. 쉽게 말해 플라스틱입니다. 세탁을 할 때마다 미세한 섬유 조각이 떨어져 나와 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찬물 세탁이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더 강조하는 건 세탁 빈도입니다. 조금 입었다고 바로 세탁기를 돌리는 습관보다는 어느 정도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탁기 용량의 70% 정도 찼을 때 돌리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생선은 얼마나 안전한 걸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바다에는 이미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중금속을 흡착한 상태로 해양 생물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수산물 섭취 빈도를 조금 줄이고 먹더라도 끓여서 드시는 것.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 용기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전자레인지에는 가급적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합니다. 실리콘 제품은 고온 사용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세탁은 모아서 필요할 때만 합니다. 수산물은 조리 방법과 섭취 습관을 조금만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과 삶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노인생활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